예, 오늘 그 발표할 논문 제목은 Learning Loss for Active Learning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논문 순서대로 그 컨텐츠를 구성을 했습니다. 이건 지금은 지금도 계신지 모르겠는데 이 논문 작성 시에는 이 루니스랑 카이스트에 계셨던 그 동근유 박사님하고 권인소 교수님 이 저자시고요. 그 19년도 CDPR에서 발표를 하셨습니다. 어, 그래서 뭐 오래된 논문은 아니지만은 어, 좀 셀링하는 논문인 것 같고요. 여기서 이 논문의 결국 그 핵심 그거 하려고 하는 태스크는 액티브 러닝이란 태스크인데 특히 이제 다른 액티브 러닝, 옛날부터 있었던 액티브 러닝 어프로치들과는 다르게 그 태스크 어그노스틱하게 그리고 좀 뉴럴 네트워크에 이피션트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어, 만든 메소드를 제안을 합니다. 그 메소드가 이제 로스 프레딕션 모듈이라는 사실 그 뜯어보면은 단순한 그 구조인데요. 이게 좀 임플멘트 하기도 쉽지만 훨씬 높은 성능을 좀 액티브 러닝 스킴에서 보여줍니다. 그리고 실험 같은 거는 컴퓨터 비전 태스크,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하고 예를 들어 그 휴먼 포스 에스티메이션 같은 리그레션 태스크 그리고 오브젝트 디텍션 같은 두 개의 하이브리드 태스크 같은 거에 대해서 다 이벨리에이션을 잘 한 논문입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그 프로포설은 기존의 어떤 액티브 러닝 어프로치들하고 다르게 딥 뉴럴 네트워크를 써가지고 학습하는 동시에 우리가 타겟 태스크만을 런하는 게 아니고 이 타겟 태스크의 프리딕션을 통해서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로스 자체를 러닝을 하자 하는 아이디어고 이렇게 이제 로스 자체를 에스티메이션을 할 수 있으면은 그거를 이제 액티브 러닝에서의 애퀴지션 펑션 같은 걸로 사용을 하자는 게 이제 핵심 그 프로포절입니다. 그래서 인트로덕션인데요. 어, 뭐 처음엔 당연하게도 이제 머던 딥러닝 같은 것의 특징이 뭐냐면 좀 데이터 헝그리하다. 당연히 이제 라지 스케일 레이블 데이터셋이 필요하고 또 어느 정도 적정 수준의 그 퍼포먼스를 보여주려면은 그래도 여전히 트레이닝 데이터 사이즈를 고려했을 때, 뉴럴 네트워크 모델들의 이 퍼포먼스는 아직 세츄레이트 되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뭐, 세마이 슈퍼바이저 러닝이나 언슈퍼바이저 러닝 같은 그 테크닉들이 많이 뜨고 있을 당시였고요. 근데 또 동시에 여전히 이 레이블 데이터에 디펜던트하다 성능이 실제로 이제 뭐 말씀드린 뭐 세마이 슈퍼바이스 러닝하고 언슈퍼바이스 러닝 그런 다른 러닝 메서드들이 사실은 그 동일한 수의 그 레이블 셋이 있으면은 풀리 슈퍼바이스드의 퍼포먼스 바운드에 있다는 거고 뭐 그거와 동시에 그만큼 이제 레이블 셋이 중요한 거에 비해서 어노테이션 코스트는 아직 여전히 높다. 특히 뭐 의료 도메인이나 뭐 특정 어떤 도메인 널리지가 많이 필요한 경우에 혹은 그 엑스퍼티스가 좀 필요한 경우에 에너베이블링 코스트가 굉장히 높다는 게 하나의 문제고요. 이런 거에 어떤 하나의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는 솔루션이 액티브 러닝입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에 보이시는 그림처럼 그 기존의 패시브 러닝은 예를 들어 우리가 스트리밍 데이터가 아니고 그냥 데이터 풀이 있다고 픽스된 풀이 있다고 생각했을 때 그냥 그 슈퍼바이즈 태스크에서 레이블 셋으로 학습을 시키고 혹은 뭐 언레이블 데이터가 많이 있어도 뭐 세마이 슈퍼바이저 러닝으로 그걸 이렇게 잘 쓴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 하겠는데 액티브 러닝에서는 그런 게 아니라 그 언레이블 데이터 풀이 있을 때 그 중에서 휴먼 오라클에게 우리가 쿼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레이블을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는 그 가정을 하고요. 휴먼 오라클이 정확한 보통의 가정에서는 이제 실제 정답 레이블링을 이제 코스트 버짓 안에서 레이블링을 해서 러닝 머신에게 넘겨줍니다. 그럼 그 러닝 머신이 받은 새로 레이블 셋을 이제 기존의 레이블 셋하고 합쳐가지고 뭐 계속 이터레이티브하게 학습을 하면서 종단에는 이제 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거는 어노테이션 코스트가 높으니까 휴먼 오라클에게 쿼리할 수 있는 버짓은 한정돼 있고 그래서 진짜 인포머티브한 데이터들을 쿼리를 해가지고 소수의 레이블셋만으로
실제로 fully supervised learning에서의 학습을 시켰을 때 퍼포먼스가 비슷한 정도의 수준을 만들자. 적은 코스트로. 그게 이제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냐. 그래서 액티브 러닝, 워크들이 프로포즈 하는 게 결국 핵심적인 거는 acquisition하고 그 데이터 셀렉션, 휴먼 오라클한테 쿼리를 하려고 하는 그 샘플들을 무슨 그 크라이테리아로 선정을 할 거냐라고 하는 거를 잘 만드는 게 액티브 러닝 메서드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를 들면은 그 전통적으로는 이제 그 prediction uncertainty 같은 거를 고려를 하거나 혹은 뭐 데이터 자체 혹은 디스트리뷰션의 다이버시티를 고려를 해가지고 셀렉션을 하는 그런 그 전통적인 방법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그 기존의 이 액티브 러닝 방법론들, 뭐 언서튼티를 활용하거나, 뭐 다이버시티를 활용하거나 그런 것들이 이제 문제들이 있는데요, 몇 가지. 하나는 이제 태스크 디펜던트 하다는 거고,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언서튼티를 쓴다, 뭐 엔트로피든 이제 뭐 맥시멈 프로바빌리티든 혹은 뭐 첫 번째로 큰 확률로 뱉어낸 것과 두 번째로 뱉어낸 확률의 그 마진이든 어떻게 됐든 이게 결국 태스크 디펜던트하다. 예를 들어 클래시피케이션에서의 언서튼티를 우리가 뭐 엔트로피로 썼다면은 그걸 리그레션 태스크에 못 가져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태스크 스페시픽한 디자인을 계속 해줘야 된다는 문제가 있고요. 태스크 어그노스틱하지 않다는 문제가 있고, 기존의 액티브 러닝은 뭐 소의 데이터, 그러니까 요즘처럼 라지 스케일 데이터가 아니고, 어, 좀 작은 스몰 스케일 데이터에 대해서 뭐 하나하나씩 이제 오라클에게 데이터 샘플 하나하나씩 레이블링 쿼리를 어노테이션 쿼리를 이렇게 보내는 식으로 학습을 진행을 하는데요. 그게 사실 그 뉴럴 네트워크에서는 적절하지 않죠. 왜냐하면 워낙 그 라지 스케일 데이터에 대해서 학습을 시켜야 되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하나씩 쿼리를 하고 다시 리트레인을 하고 하는 과정이 컴퓨테이셔널리 이피션트하지가 않고 그리고 하나하나 그 데이터가 추가된다고 한들 기존의 어떤 모델 학습에 큰 영향을 미치지 좀 못하는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안하는 방법이 로스 프레딕션 모듈인데 그 기저에는 어떤 아이디어가 있냐면 우리가 딥뉴럴 네트워크 트레이닝을 생각해 보면은 굉장히 복잡한 아키텍처든 뭐든 간에 대부분이 이제 사실 대부분이 싱글 로스 그게 어떤 뭐 예를 들어 여러 가지의 로스 애그리게이션이라고 하면은 종단에는 로스 값 하나, 이렇게 스케일러 값 하나로 학습이 된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리그레션 테스트도 마찬가지고 클래시피케이션 테스트도 마찬가지고 로스 값 하나로 그 뉴럴 네트워크 트레이닝이 가능하다는 거고요. 어, 그리고 여기서 또 가정은 이 러닝 로스라고 하니까 학습 과정에서 이 트레이닝 셋에 대한 로스 혹은 트레이닝 샘플에 대한 그 로스 밸류가 이 데이터 샘플이 가지고 있는 어떤 difficulty하고 informativeness, 그러니까 이 데이터가 실제로 레이블링이 됐을 때, 그 레이블링된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시킨 모델이 얼마나 더 발전할 것인가를 뭐 데이터 informativeness라고 정의를 하면은, 그 informativeness하고 difficulty를 이제 잘 나타낼 수 있다. 이 러닝 로스가 라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 로스 프레딕션 모듈을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래처럼 생겼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그 타겟 모델, 그러니까 기존의 뭐 분류라고 하면은 어 그 클래시피케이션 폼 같은 게 모델로 있고 거기다가 추가로 좀 억실러리하게 로스 프레딕션 모듈이라는 부가적인 그 아키텍처를 붙여가지고 기존의 타겟 프레딕션뿐만 아니고 로스 자체를 프레딕션하는 태스크를 같이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조인틀리 러닝을 시키고요. 그런 다음에 얼레이브 데이터에 대해서 이 로스 프레딕션 모듈 의 아웃풋을 여기다 이제 얼레이 데이터를 태우면은 뭐 타겟 프레딕션은 상관없이 로스 프레딕션 하는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 로스 프레딕션 된 값을 보고 뭐 소팅을 해가지고 가장 높은 그 에스티메이트 로스 밸류를 가진 데이터 샘플들을 뭐 쿼리를 해가지고 레이블링을 시키고 뭐 이런 식으로 액티브 러닝 진행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액티브 러닝의 핵심은 그 good selection criteria나 good acquisition function을 찾는 거고, 여기서는 이제 뭐 왼쪽에서는 뭐 스트리밍 데이터가 있을 수도 있고,
뭐 풀 베이스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 일반적으로 고정된 굉장히 큰 언레이블드 데이터 셋, 언레이블드 풀이 있다고 가정을 합니다. 핵심적인 그 메이저 어프로치들은 uncertainty based, 아까 말씀드린 뭐 엔트로피를 쓴다거나 그런 방법이 있고, 데이터의 다이버시티를 고려하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expected model change라는 그 어프로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볍게 하나씩 보면은 그 uncertainty는 결국 이 모델의 prediction uncertainty를 가지고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쿼리를 해서 레이블링을 휴먼 오라클에게 보낼지를 이제 고르겠다는 건데요. 그 uncertainty sampling을 생각하시면 되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 class probability를 classification 테스트면은 뭐 maximum probability나 뭐 첫 번째 혹과 두 번째로 크게 prediction 값을 가지는 클래스 프로베빌티의 차이, 그 마진을 가지고 어서튼티를 이제 매저를 하는 방법이 있고, 뭐 클래시피케이션 당연하게 뭐 인포메이션 엔트로피 같은 거를 쓸 때도 있고요. 그리고 그 서포트 벡터 머신처럼 뭐 디시전 바운더리와의 그 지오메트릭한 디스턴스를 계산할 수 있으면은 그 디시전 바운더리와의 그 디스턴스를 가지고 언서튼티를 계산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뭐 쿼리 바이 커미티라고 해가지고 뭐 여러 어떤 다른 방법론들에서 다른 분야 방법론들에서도 좀 활용을 되는 방법인 것 같은데, 그 모델을 그냥 여러 개 만들어서 그 각 뭐 모델을 5개 만들면은 그 모델의 프레딕션 값들이 얼마나 잘 서로 그 얼라인이 되냐, 그 컨센서스가 생기냐를 가지고 언서튼티를 매저를 하고, 혹은 뭐 베이전 어프로치 같은 거를 써가지고 그 uncertainty quantification을 해가지고 요거를 그 쿼리를 할 때 그 모델 데이터 셀렉션을 하는데 사용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사실 좀 그 심플한 그 테크닉이죠. 모델 uncertainty를 어떻게든 가져가서 그 쿼리를 잘 하겠다는 건데, 실제로 그 프랙티스에서는 잘그 동작을 한다고 하고요. 그래도 여기 아까 그 가장 핵심적인 이 uncertainty based approach 문제는 그 태스크 스페시픽한 디자인이 필요하다. 그리고 스케일러빌리티, 그 라지 스케일 데이터에서도 잘 작동을 해야 되는 어떤 필요성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다이버시티나 디스트리뷰션 베이스드 어프로치가 있는데요. 요거는 그 데이터 트레이팅 디스트리뷰션을 잘 표현하도록 그 데이터 다이버시티를 고려를 해서 액티브 러닝을 수행하자는 겁니다. 특히 이제 그 데이터 전체를 다 표현할 수는 없으니까 이 실제 true 데이터 디스트리뷰션의 representative한 그 데이터 포인트들을 잘 골라가지고 그것들에 대해서 학습을 잘 시키면은 전체 데이터 혹은 그 true 데이터 디스트리뷰션에서 샘플되는 미래에 올 데이터들에 대해서도 잘 동작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아이디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뭐 디스트리뷰션 베이스드 어프로치 같은 거는 태스크 어그노스틱하게 좀 동작하는 경향이 있고, 왜냐면은 그 언서튼티 베이스드 어프로치 같은 거는 아웃풋 스페이스에서 언서튼티 계산해가지고 쿼리를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피처 스페이스에서 동작을 하기 때문입니다. 뭐 그래서 그 सब셋 셀렉션 같은 문제로 변환을 하는 그 어프로치들도 있고요. 그래서 요거를 뭐 디스크리트 옵티마이제이션 프로블럼으로 바꿔가지고 하는 것도 있고, 최근에 나온 뭐 18년도에 그 코어셋 어프로치라고 해가지고 이 코어셋을 잘 정리를 해서 그걸 잘 찾아가지고 액티브 러닝을 수행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뭐 이게 이제 기, 기본적으로는 태스크 어그노스틱하게 쓸 수는 있는데, 요 이런 방법들로 해가지고 그 학습한 피처 레프레젠테이션이 뭐 실제 성능과 무관하게 그 피처 레프레젠테이션 자체가 태스크 어그노스틱하냐라는 어떤 질문이 아직도 있긴 합니다. 그리고 뭐 expected model change는 요건 조금 더 아이디어만 보면 좀 단순한 게 뭐 이론적인 배경도 충분히 있긴 하지만, 결국 핵심적인 거는 이 데이터 샘플들을 레이블링을 했을 때 새로 레이블링한 데이터를 모델 그 레이블셋에 추가해서 리트레인을 했을 때 모델의 변화가 클 거냐, 그러니까 좋은 방향으로 뭐 그런 것들을 뭐 그레디언 랭스나 뭐 퓨처 에러나 뭐 아웃풋 체인지 같은 걸로 매저를 잘 해가지고 우리 모델 체인지가 얼마나 되는지를
예측을 해서 샘플마다 그걸 가지고 그 쿼리를 날리겠다. 뭐 그런 어프로치입니다. 근데 요거는 생각하면 모든 어, 데이터 인스턴스에 대해서 expected 모델 체인지가 어쨌든 계산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뉴럴넷 같은 거에서는 그 컴퓨테이셔널리하게 계산량이 많아서 뭐 쉽게 쓰지 못한다. 뭐 그런 단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서의 그 프로포즈 메서드는요. 결국 그 어떻게 보면 그 uncertainty based approach에 들어가는데 기존의 uncertainty based approach하고는 좀 다르다. 근데 데이터 혹은 그 데이터 디스트리뷰션이나 다이버시티를 고려하진 않습니다. 그 간단하게 그러니까 인풋이 들어왔을 때 이 우리의 그 타겟 모델이 뱉는 아웃풋 기존의 어떤 타겟 아웃풋이 있을 거고 그 타겟 아웃풋을 가지고 그 그라운드 트루스 타겟하고 로스를 계산했을 때 나오는 그 값 자체를 에스티메이트를 학습 중에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predicted and estimated loss value를 uncertainty로 보고 액티브 러닝 스kim 안에서 데이터를 이제 소팅을 잘 해가지고 쿼리를 날리겠다라는 아이디어고요. 모델을 보시면은 결국 그 타겟 모델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하면은 뭐 레스넷으로 클래시피케이션 한다면 그 레스넷 백본이 이제 모델 타겟 모델이 되는 거고요. H라고 표현하는 거는 이 X가 모델에 태워졌을 때 나오는 그 피처 셋 레프레젠테이션이라고 피처 레프레젠테이션 보면 될 것 같고 당연하게도 이제 Y-hat은 뭐 인풋이 들어갔을 때 기존의 아웃풋 예를 들어 클래시피케이션 테스트는 뭐 사이파 10이면 10개 그 소프트맥스 아웃풋이 Y-hat이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억실리하게 붙는 이 라지 시타 러스라고 하는 러스 프레딕션 모듈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 중간에서 X가 들어갔을 때 나오는 피처 레프레젠테이션 H가 그 인풋으로 받아서 이 로스 값 자체를 프레딕션 하는 그 모듈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 라지 N개의 unlabeled 데이터, 이니셜 unlabeled 데이터 풀이 있다고 가정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러니까 라지 N개의 unlabeled 데이터가 있거든요. 거기서 랜덤하게 라지 K개의 데이터 샘플을 고릅니다. 그리고 요거를 이제 휴먼 오라클에게 쿼리를 해서 레이블을 받습니다. 그래서 초기의 레이블드 셋은 라지 K개만큼 있고 얼레이블 셋은 N-K만큼의 얼레이블 데이터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터레이티브한 그 액티브 러닝 사이클이 계속 돌아가는데 어, 일단은 그 타겟 모델하고 그 로스 프레딕션 모듈을 학습을 시키는데요. 얼레이브 데이터 샘플 N-K의 얼레이브 데이터 샘플을 이벨류에이트를 합니다. 근데 요거를 이제 로스 프레딕션 모듈로 이벨류에이트를 해서 결국 이 로스 프레딕션 모듈이 X가 들어갔을 때 H가 나오고 그 H를 받아서 그 로스 값을 예측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트레이닝 로스가 얼마 될 거냐 이 언레이블 샘플의 트레이닝 로스가 우리가 실제로 이 트레이닝 로스가 얼마인지 계산이 못 하잖아요. 그런 타겟이 없으니까. 그렇지만 이 로스 자체를 에스티메이트 할 수 있으면은 어느 정도는 언레이블 샘플이 들어가고 이 트레이닝 로스가 어느 정도 되겠구나 계산되니까 그런 식으로 언레이블 데이터 셋에 대해서 모든 에스티메이티드 로스 계산이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상위 K개의 가장 높은 에스티메이트 로스 값을 갖고 있는 얼레이브 데이터를 뽑고 그걸 이제 휴먼 오라클에게 그 쿼리를 하고 레이블을 받고 레이블셋에다 추가하고 얼레이블셋에서 빼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이터레이티브하게 학습을 어, 액티브 러닝 사이클을 진행을 하고요. 그거에 이제 멈추는 거는 뭐 프레딕티브 퍼포먼스가 특정 우리가 그 구간에 도달했을 때 혹은 어노테이션 버짓이 다 달았을 때, 다 사용을 했을 때 요렇 전까지는 액티브 러닝 사이클이 계속 돌아갑니다. 그래서 로스 프레딕션 모듈이 결국 로스 프레딕션 하는 건데 아키텍처로 너무 다 단순하고요. 어, 가장 핵심적인 장점은 그 태스크 스페시픽한 언서티티가 필요 없다. 클래시피케이션에서의 엔트로피 뭐 이런 거 상관없이 어떤 태스크 리그레션이든 클래시피케이션이든 혹은 그 하이브리드로 해야 되는 그 태스크든 상관없이
쓸 수 있다. 언서튼티를 계산할 수 있다. 러닝 로스를 가지고. 그리고 계산에서 쉽다. 왜냐면은 여기서 일부러 만들어 놓은 게 이제 타겟 모델, 그러니까 우리 100번 모델보다 훨씬 작은 사이즈의 그 억실리리한 아키텍처로 이 로스 프레딕션 모듈을 만들고요. 그리고 요거를 학습시킬 때 로스를 두 개를 붙여가지고 조인트 러닝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엔투엔드로 타겟 모델하고 로스 프레딕션 모듈 둘 다 학습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하는 거는 생각해보면 이 타겟 모델의 로스를 이 로스 프레딕션 모듈이 이미테이트를 한다, 모방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로스 프레딕션 모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풋이, 그러니까 타겟 모델이 실제 인풋 X, 예를 들어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이미지를 받아서 중간에서 그 피처 익스트랙션을 해가지고 뽑는 피처 레프레젠테이션 H, 뭐그 CNN 같은 모델에서는 뭐 피처 맵이 되겠죠. 그 피처 맵 H를 받는 게 로스 프레딕션 모듈이고, 그 피처 맵 H를 받아가지고 어, 뭐 그 글로벌 에버리지 풀링하고 뭐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 뭐 이런 어떤 간단한 연산들을 해가지고 최종 다서 그 컨캐티네이트를 해서 그냥 로스 프레딕션 그 리그레션 테스트를 그냥 수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 중요한 거는 여기 뭐 미드 블락이라고 돼 있는데 어 그 컨세큐티브한 레이어들이 있을 때 그 중간중간에서 요 피처 맵 H를 중간중간에서 이렇게 여러 번 뽑습니다. 뭐 4회, 뭐 4번, 혹 5번 이렇게 뽑아가지고 그거를 이제 그 로스 프레딕션 모드에서 다 애그리게이트를 해서 로스 프레딕션을 수행을 합니다. 그 러닝 로스가 어떻게 계산되는지를 보시면요. 그러니까 S번째 액티브 러닝 스테이지를 생각해 보시면, 그러니까 한 번의 스테이지가 라지 K개의 레이블드, 언레이블 데이터를 쿼리를 하는, 그거를 이제 한 번의 액티브 러닝 스테이지라고 보면은, S번째 액티브 러닝 스테이지에서는 이제 K 타임스 S 플러스 1개의 레이블 셋이 있고, 타겟 모델, 그때까지 학습된 타겟 모델이 있을 거고, 로스 프레딕션 모듈이 있겠죠. 그래서 결국 얻고자 하는 거는 이 S번째 이후에 쿼리를 해가지고 다시 학습을 시키는 그 타겟 모델하고 로스 프레딕션 모듈을 업데이트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트레이닝 데이터 X가 있을 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타겟 아웃풋, 원래 우리가 수행하고자 하는 태스크의 프레딕션을 얻을 수가 있고, 로스 프레딕션 모듈에서 예측하는 그 로스 값, 에스티메이티드 로스 값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그 우리가 그라운드 트루스 타겟을 알고 있으니까 요 그라운드 트루스 타겟 로스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로스 프레딕션 모듈 에 대한 그 로스도 우리가 그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요 로스 프레딕션 모듈을 위한 로스를 어떻게 정의하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결국 그 우리가 그란투스 로스 L, 그냥 L을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알 수 있고 요거는 값이니까 요 로스가 어떤 것이든 계산이 된다는 거고요. 요 타겟 로스는 당연히 계산이 되고 우리가 러닝 로스 프레딕션 모듈도 우리가 정의를 잘 해놨으니까 요것도 계산이 되고 요거 두 개를 그냥 합쳐서 조인틀리하게 이 모델 전체 그 타겟 모델하고 로스 프레딕션 모듈을 동시 학습을 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 로스 프레딕션 모듈을 위한 로스를 어떻게 정의할 거냐가 문제거든요. 그래서 단순하게 뭐 스퀘어 에러 같은 거, 리그레션 테스트니까 스퀘어 에러를 쓸 수가 있는데 스퀘어 에러 쓸 때 문제는 이 어, 그 실제 이 러닝 로스, 실제 이 트레이닝 로스의 스케일이 학습이 진행되면서 계속 바뀌잖아요. 학습 초기에는 좀 당연히 클 거고, 트레이닝이 계속 진행될수록 이 스케일이 계속 줄어들 건데, 스퀘어드 에러를 쓰면은 이 predicted, estimated 된 그 러닝 로스의 값만 이렇게 잘 맞춰지고, 정확하게 이렇게 그 실제 로스하고의 거리가 줄어들지 않고 그냥 스케일만 잘 따라가는 현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학습이 제대로 우리가 원하는 방법대로 이 로스를 잘 프레딕션을 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이제 랭킹 로스, 뭐 컨트라스티브 로스나 마진 로스처럼
마진 로스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 랭킹 로스를 쓰는데 요거의 장점은 이 L 그 실제 이 로스 L 값에 인디펜던트하다는 그 L의 스케일에 인디펜던트하다는 건데요. 왜냐하면 랭킹 로스는 두 개의 인스턴스에 대한 어떤 값을 계산을 해서 그 두 개의 어떤 그 크기 대소 비교만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스케일 자체가 무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스퀘어 에러를 썼을 때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그 솔루션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미니 배치가 있는 트레이닝 세팅을 생각해 보면은, 예를 들어 아주 비계 그 데이터 샘플이 들어있는 미니 배치가 있을 때 이걸 그냥 톡 잘라가지고 페어를 우리가 B 오버 2개만큼 만들 수 두 개, 2분의 B만큼 우리가 페어를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XI하고 XJ를 P라고 우리가 데이터 페어를 정의를 했을 때, 그러면은 요 두 개의 차이를 요 두 개를 사용해 가지고 얻은 그 로스 값들, 우리가 이 로스 값들을 실제 대소를 알고 있으니까 요걸 가지고 랭킹 로스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I하고 XJ가 에 대해서 이 로스 값을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있고, 실제 로스도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으니 요걸 가지고 랭킹 로스를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적용을 하면 되고요. 요 식을 다시 보시면은 어떻게 이, 이 로스를 이렇게 정의를 하면은 학습을 잘 진행을 시킬 수 있냐고 하면, 예를 들어 XI에 대한 그 실제 로스하고 XJ에 대한 실제 로스가 있는데, XI에 대한 로스가 더 크면은 이 랭킹 로스도 당연히 이 XI에 대한 그 에스티메이트 되는 로스 값을 크게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요 그 XI에 대한 로스가 XJ보다 더 클 때 XI에 대한 로스의 헷 값이, 그 예측된 로스 값이 어, XJ에 대한 에스티메이트 된 로스에다가 요 포지티브 마진 값을 더한 것보다 커야 이, 이 로스 펑션의 값을 이벨리에이트를 했을 때 0이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맥시멈 0이 나오게 되고요. 아니라면은 그 값이 포지티브 값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모델이 러닝을 하면서 결국 실제로 XI에 대한 로스가 XJ에 대한 로스보다 크냐, 실제로 크면은 플러스 요, 제타, 이 마진보다 훨씬 더 큰 값으로 이제 예측을 하도록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랭킹 로스를 정의를 할 수가 있고요. 이 랭킹 로스하고 우리가 원래 사용하는 그 타겟 모델의 로스 값을 같이 더해서 조인트 트레이닝을 타겟 모델하고 로스 프레딕션 모듈을 스테이지 S에서 같이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파이널 로스가 이런 식으로 그냥 에버리지를 취한 값으로 이제 활용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렇게 이 파이널 로스를 가지고 학습을 시키면은 결국 이 S번째 스테이지에서 업데이트된 타겟 모델하고 로스 프레딕션 모듈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결국 타겟 모델하고 로스 프레딕션 모듈이 S번째 스테이지에서 업데이트가 됐으면은 S번째 로스 프레딕션 모듈을 가지고 언레이브 데이터 풀에 대해서 이벨리에이션 한 다음에 그 에스티메이트 된 로스 값들이 나오잖아요. 그거를 이제 소팅을 해서 큰 로스 밸류를 가지는 언레이브 데이터 샘플을 휴먼 오라클에다가 쿼리를 하는 식으로 그 액티브 러닝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생각해보면 좀 단순한 구조고, 아이디어도 단순하고, 임플멘테이션을 생각해보면 좀 단순하고요. 그래서 실제 실험 결과인데, 여기서는 이제 그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하고 오브젝트 디텍션 그리고 휴먼 포즈 에스티메이션에 대해서 그 이벨리에이션을 수행을 했고요. 얼레이브 데이터 액수가 얼마든 이제 K는 1000개로 해서 매번 액티브 러닝 사이클마다 1000개의 레이블이 어디셔널하게 레이블이 쿼리가 될 수 있도록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랭킹 로스에서의 뭐 포지티브 마진 이 사이는 1로 그냥 사용을 했다고 하고요. 첫 번째 그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에서는 사이바10을 썼고,
뭐 레스넷 18을 백본으로 쓰고 4개의 H 값들, 그러니까 타겟 모델의 중간 그 미드 레벨 피처들 H를 4개 정도 이렇게 각기 다른 장소에서 뽑아가지고 로스 프레딕션 모듈에 인풋을 썼다는 겁니다. 그리고 퍼포먼스 컴패리즌은 랜덤 샘플링, 그래서 1000개를 그냥 임의로 라지 K가 1000이면은 1000개를 언레벨드 풀에서 1000개를 임의로 뽑아가지고 쿼리를 하는, 아니면 엔트로피 샘플링 혹은 뭐 코어스 샘플링, 아까 말씀드린 그 다이버시티 베이스드 어프로치 같은 거와 비교를 또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결과는 그 엔트로피하고 코어스 방법이 당연히 랜덤 베이스라인보다는 좋다. 그리고 엔트로피 베이스드 메서드가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에서는 좋다. 근데 이제 모든 액티브 러닝 사이클에서 여기 이 논문에서 프로포즈하는 러닝 로스 로스 프레딕션 모듈을 사용하는 런 로스가 가장 좋은 퍼포먼스를 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오브젝트 디텍션 태스크인데, 요거 생각해 보시면은 그 바운딩 에스티메이션 할 때는 리그레션인데, 그, 그 코디네이트를 프레딕션 하는 건 리그레션인데, 또 그 안에서도 클래시피케이션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하이브리드 태스크라서 좀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선 파스칼 VOC 데이터를 썼고, 뭐 SSD 백본을 쓰고, 여기선 6개의 또 미드 레벨 피처를 써서 로스 프레딕션 모듈의 인풋으로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그 바운딩 박스가 원래는 그 리그레션이잖아요. 근데 그 바운딩 박스 아웃풋에 대한 소프트맥스를 에 대해서 엔트로피 값을 평균을 내가지고 엔트로피 샘플링 할 때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각 태스크마다 코어스 샘플링의 세팅을 어떻게 했냐. 코어셋 어프로치에서도 그 그리디한 알고리즘들을 쓰거든요. 그런 것들 좀 다르게 썼는데, 그건 제가 그 내용은 넣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그 오브젝트 디텍션 태스크에서도 그 액티브 러닝의 레이블링이 좀 됐을 때, 그러니까 레이터 스테이지에서 러닝 로스가 좋은 퍼포먼스를 보였다고 하고요. 그리고 그 기존의 비교하는 어프로치들, 컴퍼레이티브한 어프로치들의 리미테이션이라고 하는 게 엔트로피 방법론은 말씀드린 것처럼 그 바운드 박스 리그레션 태스크에서는 어서튼티를 캡처하기 힘들다. 어쨌든 그 태스크 스페시픽하게 디자인을 해줘야 된다는 문제가 있고요. 코어셋 아까 처음에 좀 말씀드렸던 내용이긴 한데, 결국 이게 피처 스페이스에서 워킹을 하긴 하는데, 결국은 그 오브젝트 디텍션 같은 태스크에 또 맞춰지려면은 오브젝트 센트릭한 인포메이션도 뽑아야 되고, 로케이션 인베리언스한 것도 특징이 필요한데, 그런 두 개의 특징을 잘 갖고 있는 피처 스페이스, 피처 레프레젠테이션을 코어셋으로 찾을 수 있냐, 뭐 그런 문제가 좀 해결돼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휴먼 포스 에스티메이션 이고요. 뭐 스택 아웃글래스 네트워크를 백본으로 썼고, 여기선 2개의 미드 레벨 피처를 럭스 프레딕션 모듈 인풋으로 썼다고 합니다. 여기서도 그 액티브 러닝 사이클이 진행이 될수록 런 로스가 좀 좋은 퍼포먼스를 보였다고 하고요. 엔트로피 베이스드 메소드는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에서 잘했던 것과 다르게 좋은 성능을 보이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추가로 했던 게 여기서 제안하는 로스 프레딕션 모듈, 그러니까 타겟 프레딕션 추가로 로스 자체랑 프레딕션을 해보자. 럭슬리라는 아키텍처를 만들어가지고, 그게 로스 프레딕션 모델 실제 좀 정확하냐, 얘네가 출력하는 로스가 실제 로스랑 좀 비슷하냐, 를 이제 보고 싶었던 건데요. 그래서 이제 시각화를 했던 게, 그 실제 로스하고 예측된 그 에스티메이티드 된 로스를 플러스를 해봤고, 실제 로스하고 이 엔트로피를 계산해서 어, 계산한 값들, 그 샘플 와이즈하게 계산한 엔트로피 값들을 플러스를 해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른쪽 위에 그림을 보시면요, 실제 로스하고 이 로스 프레딕션 모듈로 프레딕션한 로스 값이 이렇게 플러시 되고요. 어느 정도 리니얼리 코릴레이티드 돼 있다고 볼 수가 있고, 뭐 R 값도 실제 0.68 정도라고 하고요. 반면에 그리고 여기서 액티브 러닝 그 스테이지에서 이 predicted 된 로스를 기준으로 이렇게
잘라가지고 쿼리를 보내서 이런 식으로 그 파란색이 있는 게 그 높은 로스 값들도 예측이 돼가지고 셀렉션이 된 데이터, 언레이브 데이터 포인트들입니다. 밑에 엔트로피를 보시면은 좀 코릴레이션이 낮고 실제로도 그 실제로 리얼 로스가 낮은데도 불구하고 셀렉션된 스들이 이 러닝 로스를 쓴 방법보다 훨씬 더 많다. 엔트로피를 썼을 때 그런 문제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 로스 프레딕션 모듈이 정확하냐를 본 게 랭킹 애큐러시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랭킹 애큐러시가 그 랭킹 로스에서 데이터 인스턴스 두 개를 골라가지고 요거 실제 로스 값을 비교를 하고 예측된 로스 값, 실제 로스 값을 알고 있으니까 예측된 로스 값의 크기를 가지고 이제 로스 값을 계산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페어에 대해서 실제로 이 예측한 랭킹, 예를 들어 뭐 XI가 더 크다고 예측을 하면은 XI에 대한 로스가 더 크다고 예측하면 그게 맞냐 틀리냐를 가지고 애큐러시를 이제 계산을 해본 겁니다.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당연히 그 레이블 데이터가 많아질수록 액티브 러닝 사이클이 계속 진행이 될수록 로스 프레딕션 모듈이 더 정확해졌다는 결과가 파인딩이 있었고요. 그 사이파 10에서는 그 랭킹 로스를 쓴 여기서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법론하고 MSC 그 스퀘어 데러를 쓴 러닝 로스 방법론이랑 비교를 했을 때 랭킹 로스 쓴 게 훨씬 더 좋은 성능이 있었다. 랭킹 애큐러시 면에서 라는 파인딩도 있고요. 파스칼 VOC에서는 어, 그 리그레션하고 클래시피케이션의 그 파이널 로스가 둘 다 이제 활용이 되기 때문에 뭐 예측하기 좀 어려워. 태스크 자체의 어떤 특성 때문에 이 랭킹 애큐러시가 좀 낮게 나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뭐 어블레이션이 몇 개 있는데 그 로스 프레딕션 모듈의 피처들이 그 타겟 모델의 미드 레벨에서 지금 추출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여러 번 이렇게 세 번째 레이어, 다섯 번째 레이어, 일곱 번째 레이어 이렇게 여러 번 멀티 레벨 피처를 추출하는 게 아니고 하나만 써보자. 예를 들어서 가장 마지막 추출되는 그 피처만을 써서 로스 프레딕션 모듈의 인풋을 써보자. 뭐 그거 이제 비교를 해본 건데 뭐 여기서의 파인딩은 이 멀티플 미드 레벨 피처들을 여러 군데에서 이렇게 뽑아가지고 로스 프레딕션 모듈에다가 넣어서 쓰는 게 조금 더 높은 퍼포먼스를 냈다고 하고 실제 애큐러시하고 랭킹 애큐러시 측면에서 둘 다 조금 더 높은 퍼포먼스 보여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로스 프레딕션 모듈 안에서 그 마지막에 그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들이 이제 붙거든요. 그거를 조금 더 넓게 해볼까 하는 건데 그래서 뭐 유닛이 뭐 128개 오리지널리는 128개 유닛을 갖고 있는데 이걸 좀 늘려보자. 256, 512 이렇게 늘렸는데 뭐 이렇게 늘린 어떤 그 노력과는 다르게 프리딕션 퍼포먼스는 굉장히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어, 그 와이드하게 만들지 말고 또 딥하게 만들어 보자. 요 로스 프레딕션 모듈에서 이 미드 레벨 피처를 가지고 뭐 컨볼루션 레이어를 또 각각 오퍼레이션을 태워가지고 컨볼루션 오퍼레이션을 태워서 이 로스 프레딕션 모듈 안에 있는 거를 연산을 이제 더 딥하게 만들어 보자는 건데요. 이렇게 했을 때 어, 그 서로 다른 뎁스에 따라서 어, 뎁스를 이렇게 뭐 크게 하든 뭐 작게 하든 비슷한 성능을 또 보여줬다고 합니다. 어, 또 이런 실험을 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파이널 로스가 타겟 로스하고 이 로스 프레딕션 모듈을 위한 로스, 그 로스 프레딕션을 위한 로스의 그 서메이션으로 이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파이널 로스가 계산이 되면은 요게 이제 로스 프레딕션 모듈에 들어가는 웨이트들 또 업데이트를 시키고 이 타겟 모델도 당연히 영향을 미치잖아요. 이렇게 프로파게이션이 계속 되니까. 근데 요거를 그렇게 만들지 말고 인디펜던트하게 만들자. 그러니까 요 파이널 로스
요 H 대한 파이널 로스 H에 대한 그 그레디언트가 타겟 모델로 프로퍼게이션이 안 되도록 하자. 그러니까 요거 계산 자체는 돼서 로스 프레딕션은 업데이트가 되는데 여기서의 정보가 그 타겟 모델의 학습에 영향을 안 주는 겁니다. 그 타겟 모델의 학습에는 요 타겟 프레딕션에서 나온 그 타겟 로스만이 사실 영향을 주게 되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그러니까 인디펜던트하게 타겟 모델하고 로스 프레딕션 모듈이 인디펜던트하게 학습을 진행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이게 인터랙션이 안 되고 그렇게 했다는 건데요. 그렇게 해보니까 사이파 10에서 실험을 해보니까 어, 액티브 러닝 초기 사이클에서는 인디펜던트한 러닝이 좀 더 높은 성능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근데 뒤로 갈수록 액티브 러닝 스테이지가 계속 진행이 될수록 그 러닝 로스 방법이 더 좋은 인디펜던트하게 트레이닝을 하는 것보다 조인틀리하게 러닝하는 게 더 좋은 퍼포먼스를 보였다고 하고요. 또 파스칼 BOC 그 오브젝트 디텍션 테스트에서 해보니까 조인틀리하게 러닝을 시키는 게 타겟 모델하고 로스 프레딕션 모듈을 인디펜던트하게 학습시키는 것보다 좋은 성능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리미테이션 몇 개인데요. 그래서 다시 서머리를 해보면은 액티브 러닝 메서드인데 굉장히 좀 신선합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뭐 언서튼티 혹은 뭐 데이터 다이버시티 뭐 그런 전통적인 어프로치들하고 다르게 딥 네트워크에서도 이피션트하게 구동이 되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 태스크 스페시픽한 디자인이 필요 없이 태스크 오너스틱하게 워킹을 하고 여기서는 이제 뭐 클래시피케이션 리그레션 그리고 뭐 오브젝트 디텍션 이렇게 하이브리드한 태스크에서도 다 잘 작동하는 걸 보였고요. 그리고 이 로스 프레딕션 모듈을 생각해 보면 그 레이블드 데이터의 그라운드 트루스 로스를 우리가 알 수 있으니까 이걸 그냥 계산을 해가지고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요 로스 자체를 에스티메이트를 하는 모델은 우리가 임의로 만들 수가 있잖아요. 네트워크 안에서. 그리고 요거를 이제 가지고 학습을 시키자. 요거 학습이 가능하다. 그리고 학습이 만약 잘 되면은 요 로스 자체를 에스티메이션 하는 모듈을 가지고 얼레이브 데이터 풀에 대해서 이벨리에이션을 해서 나오는 에스티메이티드 된 로스 밸류를 어서튼티의 프록시로 써보자. 그걸 언서튼티 프록시로 써서 셀렉션을 잘 해가지고 쿼리를 보내자라고 하는 게 핵심적인 기본적인 그 아이디어 단순하지만 이펙티브한 아이디어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장점들이 있는데도 뭐 여전히 그 몇 개 리미테이션이 있다고 적혀 있고 실제로 생각을 하는데요. 뭐 여기 논문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그 데이터의 어떤 디스트리뷰션 혹은 뭐 다이버시티, 어떤 덴시티 뭐 그런 것들이 전혀 고려다가 되지가 않았다. 그래서 흔히 말하는 이런 거의 문제는 예를 들어 뭐 이미지넷이라고 하면은 이미지넷의 언서튼티 어떤 메저를 쓰든 언서튼티를 하면 컬랩스가 일어난다거든요. 그게 이제 모델이 언서튼하다고 예측이 생각이 되는 샘플들을 보니까 다 똑같은 레이블 혹은 몇 개 정해진 레이블들에 속하는 데이터들만 언서튼티가 높게 예측이 되는 그 컬랩스하는 그 현상들이 좀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사실 데이터 다이버시티 어프로치들을 써야 하는 이유기도 한 것 같고요. 그리고 중간에 보다시피 그 로스 프레딕션 모듈의 그 실제 성능을 좀 짐작해 볼 수 있는 그 랭킹 애큐러시 값들이 좀 낮은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좀 개선이 돼야 되는 지점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또 몇 가지 생각해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게 이제 뭐 컨퍼메이션 바이어스 같은 게 있을 수가 있죠. 이건 뭐 어떤 액티브 러닝이든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예를 들어 학습이 조금 그 초기에 좀 잘못된 방향으로 갔다. 그러면은 우리가 쿼리를 보내는 그 언리브드 샘플들, 셀렉티드 된 언리브드 샘플들이 잘 골라졌는지를 확인을 하기가 어렵잖아요. 뭐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특히 뭐 이거는 그 러닝 로스를 쓸 때도 마찬가지인 게 그러니까 러닝 로스 그 모델 자체가 좀 잘못된 방향으로 학습이 돼 있으면은 그 predicted 된 로스 estimated 된 로스 값을 우리가 신뢰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런 문제들이 있다.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 그 하나의 또 그거는 이 방법에서는 핵심적으로 그 우리가 데이터 언레이블 데이터 샘플이 어 하이 익스펙티드 로스의 값이 굉장히 높으면은 우리가 요거 그냥 레이블을 하면은 이게 모델이 가장 인포머티브 할 거다라는 가정이 있는데 요게 실제로 맞냐? 그러니까 로스 기준으로 그 인포머티브니스를 메저를 하는 게 어, 최선이냐? 실제로 임피리컬하기엔 좋은데 최선이냐? 뭐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그 어플리케이션 에리어 같은 것도 좀 다양할 것 같고요. 특히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노테이션 코스트가 굉장히 높은 것들, 뭐 헬스케어나 뭐 그 메디컬 다이그노시스 같은 그런 분야. 제 생각에는 뭐 중요한 그 폴트 클래시피케이션이나 뭐 어떤 그 프로그노스틱스 같은 데서도 유용하게 좀 활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발표는 여기서 어,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